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농가들이 유기질 비료를 구입할 때 정부가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바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죠.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이 이관되면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역 간 농가 지원 규모가 달라지고 유기질 비료 품질 관리도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자치분권위원회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의 소관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와 농민단체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농가가 퇴비, 혼합 유박, 유기 복합 비료 등 유기질 비료를 구입할 때 그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kg 한 포대당 800원에서 1,100원이 지원되는데 매년 70만 농가가 230만 톤가량의 유기질 비료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고 1,130억 원 등 모두 1,808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농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농촌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로 앞으로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사업 이관 후 5년간은 국고로 지방비를 보전하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비 지원분만큼의 지자체 예산이 추가로 마련돼야 하는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자체는 자체적인 예산 증액이 어려울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동일합니다. 유기질 비료라는 것은 농토를 농지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거는 지방별로 어떤 특성 있게 해고 차시고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농지 자체를 농지로서 보존해서 미래 농업을 보장하자 뭐 이런 의미거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낸다는 건 안 맞지. 지자체로 내려가면 예산이 제대로 지금같이 반영이 될지 어쩔지도 모르겠고. 축산업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 축분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경기도나 전라북도의 경우 축분의 절반가량이 다른 도로 나가야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자체 생산 축분 퇴비에만 지원 예산을 배정할 경우 축분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비료가 모자란 도가 있을 거고 남는 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남는 도에서 모자란 도로 해서 수급의 밸런스가 맞아지고 있어요. 근데 지자체를 넘어가면 이제 자기 지역에서 한 거면 주려고 하겠죠. 한 절반이 이제 파도로 가야 되는데 축분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축분 처리에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울러 유기질 비료의 전문적인 품질 관리 저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를 구입할 기회가 줄어드는 농가 선택권 약화, 비료 산업의 건전 경쟁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업계와 농민단체는 입을 모읍니다. 친환경 농업, 경축 순환 농업을 위해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오던 농가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치분권위원회 차원의 재검토가 시급해 보입니다. NBS 김인경입니다. 농촌 지역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사일에서 은퇴하는 고령농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농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이농자의 농지 소유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만 임대 위탁을 할 수 있어 고령농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지방자치단체에도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화제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 지역 평균 연령은 매년 치솟고 있습니다. 60대면 농촌에서 나이가 적은 편에 속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2010년 62.3세에서 2015년 65.1세로 훌쩍 뛴 데 이어 2020년에는 66.1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농가 인구도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2010년 306만 3천 명이었던 전체 농가 인구는 지난해 231만 7천 명으로
10년 사이 10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농가 인구가 감소한 원인 중 고령으로 인한 인농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농들이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농사일에서 은퇴하고 있는 겁니다. 인농한 고령농들이 농지를 계속 소유하기 위해선 이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영농 목적 이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소유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할 경우 농지 소유를 허용해 줍니다. 문제는 고령농들이 농어촌공사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점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2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령농들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 지역의 경우 농어촌공사 지사와 거리가 먼 데다 교통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또 농어촌공사의 임대 위탁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일부 농민들의 지적도 이어져 왔습니다. 공사 취소라든지 공사의 어떤 사업소 관계에 적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속농지와 일반적인 농지 임대차, 임대수탁 부분에서도 공사의 역할이 더 커야 되는데 공사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지 임대 위탁을 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신청 가능하도록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고령 인농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서만 임대 위탁이 가능토록 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농지법 일부 개정안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도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본인 거주지 지자체에서 농지 임대 업무가 가능해져 고령농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고 수수료 또한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고령농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자체의 농지 임대 위탁 허용에 대한 농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NBS 강창호입니다. 중국산 김치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 대응해 국산 김치 소비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가 실시되는데요. 100% 국산을 사용한 외식업소에 인증마크를 부여해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산 김치 인증마크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위생적인 중국산 절임 배추가 논란이 된 이후 국산 김치 소비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공급받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외식업소를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산 사용을 인증받은 업소에는 이 같은 인증마크가 부여됩니다. 100% 국산 배추김치, 우리는 국내산 재료로 만든 배추김치를 제공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인증 안내판이 부착된 외식업소에서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안심하고 국산 김치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인증은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되는데 위원회에는 대한민국 김치협회 등 5개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9월까지 음식점과 학교, 병원과 기업체 구내식당 등 5,000개소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치의 본고장 하면은 더 전남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인증제를 홍보를 하고 인증을 받도록 유도를 하면서 수입산 김치를 또 이제 그 국산 김치로 이렇게 바꾸는 또 계기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인증 신청은 시군별 농업 담당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국산 김치 공급 판매 계약서 또는 김치 재료 구입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위원회는 신청서를 토대로 심의한 뒤 인증 마크를 교부하며 인증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해마다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전남도는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값싼 수입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을 막고 전남산 고품질 김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중국산 절임 배추 논란으로 수입 김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수입 김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적발된 업체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국산을 사용하면 비용 부담이 높아져 수입 김치를 대체하기 어려운 외식업체가 대다수인 현실.
국산김치 자율인증제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외식업체에 차별성을 부여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이끄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MBS 손현진입니다. 매년 여름철마다 생각나는 과일, 바로 수박이죠. 수분 함유량이 많고 당도도 높아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과일인데요. 최근에 씨가 없거나 1인 가구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수박이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다시 돌아오고 있는 수박의 계절. 매년 색다르게 변신한 수박들이 그야말로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가락시장에 처음 등장한 흑피 수박입니다. 기존 수박과 달리 겉은 검은색, 속은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띱니다. 또 4월이나 5월에 출하 시 일반 수박보다 당도가 높은 것도 특징입니다. 출시 초기와 달리 흑피 수박을 찾는 소비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흑피 수박 재구매 의향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관이 용이한 품종도 눈에 띕니다. 일명 베개 수박으로 불리는 장타원형 수박입니다. 일반 수박은 7kg에 달하는 데다 획이 나뉜 냉장고 보관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베개 수박은 4kg 내외의 중소형으로 가볍고 길쭉한 모양이어서 자르지 않고도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1인 가구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수박도 있습니다. 2kg의 소형 애플 수박인데 출시 초기에는 자투리 수박이라는 오해를 받았지만 최근엔 이른바 1인 1수박, 한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수박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일반 수박보다 씨가 작고 껍질이 얇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도 적습니다. 편리함에 초점을 맞춘 수박도 인기입니다. 최근에는 수정 능력이 없는 꽃 가루를 활용해 개발한 씨 없는 수박을 시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반 수박과 맛, 크기는 같지만 씨를 골라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박들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넓어지고 농가들도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과일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없어지면서 다양한 수박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었고 수요를 다양한 품종으로 충족시켜서 수박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특화 작목으로 개발하여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개량 소재로 사용하는 중간 모본 수박 품종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수박 품질을 높이고자 노력 중입니다. 이 가운데 씨의 크기가 작거나 씨가 적은 품종인 소소원, 씨 작은 꿀을 종묘회사 등에 보급해 국내 수박 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MBS 남수지입니다. 산지에서 갓 수확한 제철 농산물을 보다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전해드리는 방방콕콕 제철이 간다 시간입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상을 휩쓴 영화 미나리 덕분에 먹는 미나리도 인기입니다. 봄 제철을 맞아 판매량도 부쩍 늘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했는데요. 영화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된 미나리 수확 현장과 미나리로 가득 채운 맛있는 밥상까지 김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나리의 고장, 경상북도 청도군 한제마을을 찾았습니다. 전국 미나리 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미나리 생산단지인데요. 잘 자란 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 미나리가 풍년이네요, 풍년. 좋습니다. 와, 이 미나리 한번 보십시오. 미나리 엄청 좋습니다. 굵고 엄청 맛있어 보입니다. 끝이 자주 새기고 줄기가 굵은 게 좋은 미나리랍니다. 미나리는요, 미는 물을 뜻하는 것이고 나리는 나물로 뜻하는 겁니다. 땅이 촉촉하죠. 밤에는 물을 대고 낮에는 물을 띄는 겁니다.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가 큰 지역적 특성에 맞게 밤에 물을 주고 낮에는 물을 빼는 방식으로 재배합니다. 유독 한제마을의 미나리가 유명한 이유는 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지하수 덕분인데요. 약 지하 200m 정도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한 물로 키웁니다. 아주 차고 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이 물은 사람이 먹어도 되는 물이거든요. 깨끗한 물 속에서 미나리 뿌리가 호흡을 하며 땅의 영양분을 흡수하는 겁니다. 저희 한제 미나리는 깨끗한 물로 키워서 미나리가 더 향긋합니다.
토질이 화산암이라 배수까지 척척. 미나리 맛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와, 미나리 향이 진짜 엄청나게 나네. 야, 이 미나리 한번 보십시오. 이 향이 지금 진동을 합니다, 진짜.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갓 수확한 미나리가 한가득 쌓였습니다. 수확한 직후엔 손질 작업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작은 줄기와 시든 부위를 일일이 손으로 솎아냅니다. 수북히 쌓인 미나리를 빠르게 손질한 다음 깨끗한 물에 세척하는데요. 흐르는 물에 2번씩 씻어내는 게 포인트. 미나리에 붙어있던 흙과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미나리 맛 한번 볼까? 미나리 맛 한번 봅시다. 와, 미나리 물도 많고 엄청 맛있네. 당근하다. 미나리는 향긋하면서도 달큰한 맛뿐 아니라 몸에 좋은 영양분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미나리는 한의학에서 수근이라고 하는데요. 청열 해독작용, 열을 내리고 독을 없애주는 작용, 화담 지혜, 담을 삭히고 기침을 멈추는 작용, 변비 화중,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고 안을 조화롭게 해준 작용이 있어서 머리를 맑게 해주고 갈증을 없애주고 음주로 인한 간 질환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3번의 식사에 미나리를 곁들이면 비타민 A, C, K의 일일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향긋한 향으로 1번, 맛으로 2번. 입맛을 돋우는 미나리를 보다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곳. 미나리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네, 사장님 미나리 나왔습니다. 미나리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 삼겹살에 미나리를 넣으면 향이 더 살아나서 엄청 맛있어져요. 맞습니다. 바로 삼겹살인데요. 미나리를 함께 넣고 지글지글 굽는 것만 봐도 군침이 절로 돕니다. 진짜 한겹 틀리는 거예요. 잘 익은 삼겹살에 미나리를 곁들여 한 입에 쏙. 봄철 입맛 되살리는 최고의 조합인데요. 맛있다. 봄을 가득하게 먹는 이런 느낌이에요. 미나리하고 삼겹살은 정말로 한상의 궁합입니다. 정말 이거 안 먹은 사람 후회할 겁니다. 고소한 삼겹살과 향긋한 미나리. 맛뿐만 아니라 영양면에서도 궁합이 좋다는데요. 삼겹살에 미나리에 부족한 비타민 D 성분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미나리의 주용성 비타민 A, K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맛있겠다. 미나리 특유의 맛과 향을 가득 담은 비빔밥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솔솔 납니다. 쓱쓱 비벼서 한 입 가득. 맛있다. 미나리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싱싱한 미나리가 한가득 들어간 부침개도 인기 만점. 지금이 딱 제철 미나리를 곁들인 삼겹살에 향긋한 비빔밥과 고소한 전까지. 미나리로 가득 채운 건강 밥상입니다. 아카데미에서 선택한 미나리 많이 드세요. 밥상 아카데미상이 있다면 미나리는 주연상감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방방콕콕 제철이 간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위기 경보를 기존 심각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예방 중심의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5월 현재 철새가 대부분 북상했고 가금 농장에서도 지난달 6일 이후 추가 발생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AI 중수본은 AI 취약 축종인 토종닭과 오리 등에 대한 방역 조치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AI 발생 농장에 대해 재입식 전 방역 점검과 환경 검사를 실시하고 오는 9월까지 전국 가금 농장에 취약한 소독 방역 시설 보완을 위한 일제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매년 증가하는 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가축재해 보험 사업비를 88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며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각종 자연재해, 화재, 가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시가의 60에서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해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농협중앙회는 11일 경기 안성시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5기 교육생 입교식을 개최했습니다. 농업 농촌을 이끌어 나갈 정예 청년농 육성을 위한 청년농부사관학교는 이론과 실습을 겸한 6개월의 합숙교육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2018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6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이 가운데 132명이 실제 귀농과 영농 정착에 성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 5기 입교생 50명은 오는 10월까지 3단계에 걸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입교생들이 미래 농업 농촌을 선도할 선진 농업인으로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황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풍수해 재해 위험구역 285곳을 집중 관리하고 도내 예경보 시설 1,708곳도 일제 점검,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해 재해 구호물자를 100% 확보하고 이재민 대피시설 1,781곳을 지정하는 등 재난 발생 대비 응급 복구 장비 인력 등 긴급 동원 체계를 상시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일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초당 옥수수 재배지에서 멸강나방 애벌레가 발견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멸강나방 애벌레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작물 재배지에 대한 정밀 예찰을 시행하고 유충 발생 시기를 예측해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초동 방역 체제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도 농기원은 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휴대전화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과 방제 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특산물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가정의 달 감사전을 연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경기도 농수산식품 온라인몰인 마켓경기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획 판매전을 통해 가평 충령산잣, 안산 장류 세트, 화성 국내산 삼겹살 등 80여 개 품목을 할인 판매합니다. 마켓경기 홈페이지 내 찜 또는 소식 알림 기능을 이용하면 1,000원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식 알림 고객의 경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3시 선착순 100명에게 인기 상품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쉿크릿 반값 할인 메시지도 전송됩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